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발표 주제는 MySQL 아키텍처이고, 일단은 그 구조를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MySQL 접속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제 MySQL에서는 그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접속 API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API를 통해서 이 MySQL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My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MySQL 엔진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엔진이에요. 네. 그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MySQL 엔진은 이제 뇌에 해당하고 스토리지 엔진은 이제 손과 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MySQL 엔진이 그 이제 요청을 받아서 그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지 이제 계획을 세우면 이제 핸들러 API라는 걸 통해서 스토리지 엔진을 호출해요. 네.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엔진은 이 해당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할지 아니면 이제 디스크로부터 읽어올지 그런 걸 이제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핸들러 API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그 스토리지 엔진이 여러 가지일 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노디비하고 이제 마이아쌈 요 두 개의 스토리지 엔진이 있고요. 이번 이제 그 발표 내용에선 이제 이노디비만 이제 다루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MySQL 앞에 그 그림에서 보면 이제 커넥션 핸들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을 살펴보면, 그 밑에 그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 요 안에 그 리시버 스레드라는 게, 요 리시버 스레드가 이제 요청을 수락을 하고, 그리고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유저 스레드라는 걸 이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해당 요청은 이 유저 스레드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 스레드를 이제 클라이언트 스레드라고도, 이 유저 스레드를 이제 생성을 할 때 그 이제 스레드 캐시라는 걸 사용을 해서 만약에 스레드 캐시 안에 만약에 재사용 가능한 스레드가 남아 있으면 해당 스레드를 재사용하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은 새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 인증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 MySQL 스키마의 유저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그 사용자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회를 해서 이 사용자가 이제 해당 테이블에 존재하는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관련 정보를 여기 보면 여기 네모 끝에 이제 네모 표시가 하나 있는데 요 스레드 핸들러 디스크립터라는 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요청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스레드는 유저 스레드라고 했는데 네네. 그 리시버 스레드 숫자만큼 유저 스레드 도 존재하는 건가요? 그 리시버 스레드는 하나만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유저 스레드는 이제 보통 스레드 캐시를 사용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접속하는 그 커넥션마다 새로 생성돼요. 아, 그 커넥션마다 이제 네.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MySQL은 이제 커넥션마다 스레드를 새로 생성하게, 그 이제 설정을 통해서 이제 스레드 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그 시스템 변수인데요. 그 스레드 캐시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쿼리 파서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요청으로 들어온 이제 쿼리 문장을 의미 단위인 토큰으로 이제 분리해서 파서 트리라는 걸 만듭니다. 요 밑에
그 제가 예시를 이제 그려놨는데요. 네, 이 쿼리 문장을 이제 트리 형태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기본 문법 오류를 검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요청을 처리할 때는 쿼리 문장이 아니라 요 파서 트리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처리기고요. 이 전처리기는 파서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문법적인 오류를 검사했다면 이제 논리적 오류를 검사하는 각 토큰을 이제 실제 테이블, 컬럼, 내장 함수와 같은 객체로 이제 매핑해서 해당 객체가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고요. 옵티마이저는 이제 파서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각 계획마다 통계 정보를 사용해서 비용을 산출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적은 비용의 계획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explain 명령어를 통해서 그 쿼리의 그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그 이노디비 이제 스토리지 엔진인데요. 네. 요 이노디비 스토리지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솜과 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크게 이 메모리를 버퍼풀하고 이제 로그 버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버퍼풀은 이제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로그 버퍼 같은 경우는 그 리드 로그를 버퍼링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버퍼풀 안에는 그 특별한 이제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 어댑티브 해시 인덱스하고 이제 체인지 버퍼가 있는데 그 해당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 그 버퍼풀이라는 공간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그 디스크에서 읽은 페이지를 이제 메모리에 캐싱해두는 공간이고요. 요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게 LRU 리스트예요. 네. 요 LRU 정책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를 페이지를 이제 캐싱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일수록 요 그 new 영역의 헤드 쪽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요 올드 영역의 이제 테일 쪽으로 이제 이동한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버퍼풀이 가득 찼다 하면은 요 끝에 있는 페이지는 그 방출됩니다. 방출돼서 이제 재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추가되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에 그냥 생성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아이가 이제 캐시가 이제 밀려나서 사라진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새로 추가되는 아이는 그 밀려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으로 따지자면 지금 중간쯤에 추가되는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 네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버퍼풀에 이 LR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가 참조된 경우에는 요 LR 리스트 중간에 이제 요 헤드 쪽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LR 리스트에 이미 존재하는 페이지라면 요 U 영역의 헤드 쪽에 추가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한 칸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한 칸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주 쓰는 거 순서대로 뉴부터 이제 올드까지 쭈루룩 줄을 서 있는 게 아닌가요? 아, 네네, 페이지들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안에서 한 두 번째에 있던가 뭐 세 번째, 뉴에서 세 번째 정도에 있는 페이지가 호출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얘가 호출이 한 번 더 됐긴 했지만 뭐 첫 번째보다는 호출이 덜 됐어. 그러면은 그랬을 아니요. 경우에 얘가 맨 앞 헤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많이 호출된 그 따로 순서라는 거를 갖고 있어서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건지. 아, 그 횟수로 그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사용됐는지 여부 아, 결정을 해요. 최근에 예. 사용됐는지고요. 예. 그래서 만약 참조가 되면은 바로 요 U 영역의 헤드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페이지가 이제 변경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더티 페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디스크와 동기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시 리스트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플러시 리스트에서 더티 페이지를 일괄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IO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사용되는 페이지를 모아두는 리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버퍼풀과 관련된 이제 시스템 변수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그 더티 페이지를 이제 디스크로 동교하는 스레드가 이제 클리너 스레드라고 하는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디비 어댑티브 플러싱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그 버퍼풀 안에 그 더티 페이지를 어느 정도 그 유지해 줄지를 이제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디비 LRU 스캔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RU 리스트의 뒷부분부터 스캔을 해서 그 이제 더티 페이지를 디스크와 동기화하고요. 그리고 이노디비 플러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더티 페이지를 디스크와 동기화할 때 이제 근접한 주소를 가진 페이지들이 있으면은 한 번에 이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 로그인데요. 리드 로그는 이제 데이터 변경 작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이제 기록해두는 이제 로그이고요.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데이터가 바로 디스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버퍼풀에 이제 먼저 저장됐다가 나중에 이제 디스크와 동기화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서버가 비정상 종료가 되면 이제 데이터가 유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리드 로거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제 리드 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그 이제 로그 버퍼라는 영역에 임시로 졌다가 트랜잭션이 커밋이 되면 디스크와 동기화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드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순환 구조로 이제 동작이 돼요. 그래서 고정된 수의 파일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일까지 다 기록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제 그 위치 값을 LSN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체크 포인트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체크 포인트라는 거는 체크 포인트가 일어나면 이만큼 이제 이 이전까지의 데이터는 이제 디스크와 동기화됐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해당 영역의 로그들은 이제 이미 디스크와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복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공간은 이제 재사용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 시스템 변수인데요. 그 이노디비 파일 인 그룹으로 이제 리드로그 파일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InnoDB 로그 파일 사이즈로 이제 리드 로그 파일 하나의 크기를 이제 지정할 수가 있어서 요 두 개를 곱한 게 리드 로그 파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종님, 네네. 댓글 한번 봐주세요. 저기 이 팀에 저 하얀색 저- 말풍선 누르시면 나오실 거예요. 네. 아, 그 위안님이-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버퍼풀에 있는 그 더티 페이지를 디스크와 동기화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 트랜잭션은 그 커밋하고 이제 그 이제 스타트와 커밋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체크 포인트는 이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은 InnoDB 플러시 로그에 TRX 커밋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값은 1로 돼 있어가지고 그 트랜잭션이 커밋될 때마다 이제 디스크에 기록을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다르게 주면은 그0 같은 경우에는 InnoDB 플러시 로그에 타임아웃마다 이제 디스크에 기록을 하고요. 2면은 그 InnoDB 플러시 로그에 타임아웃마다 디스크에 기록을 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트랜잭션이 커밋될 때마다 그 운영체제의 버퍼 메모리에 기록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두 로그인데요. 그 언두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 도중에 이제 변경되기 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로그예요. 그래서 요걸 왜 쓰냐면은 트랜잭션이 중간에 이제 롤백이 되면 이 언두 로그를 사용해서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언두 로그를 사용해서 잠금을 사용하지 않는 일괄기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그 이제 제가 밑에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제 그 두 개의 쿼리가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요 첫 번째 업데이트 쿼리에 의해서 요 그 버퍼풀에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에이지를 이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페이지는 이제 더티 페이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기본 설정이 그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리드 커미티드 이상인 경우에는 커밋된 데이터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버퍼풀에 있는 더티 페이지를 읽으면 안 되고요. 그때 이제 읽게 되는 게 이 언두 로그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두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퍼풀에 이제 저장되었다가 이제 디스크로 플러시가 되고요. 이 언두 로그가 저장되는 디스크 공간을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제 롤백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롤백 세그먼트는 이제 언두 슬롯, 그래서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면 이 언두 슬롯을 그 비어있는 언두 슬롯을 그 여러 개를 할당 받아서 언두 로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언두 슬롯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트랜잭션을 시작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그 퍼지 스레드가 주기적으로 커밋이 완료되고
그리고 다른 트랜잭션에서 참조하지 않는 그 언더로그를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관련 시스템 변수인데, 인노DB 언더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제 언더로그 파일 개수를 지정하고요. 인노DB 롤백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롤백 세그먼트 개수를 지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버퍼풀 안에 특별한 이제 두 개의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체인지 버퍼입니다. 체인지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더리 인덱스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반영하지 않아요, 디스크에. 그 체인지 버퍼라는 이제 공간에 저장해 뒀다가 해당 인덱스 페이지가 버퍼풀에 로딩이 되면 그 머지 스레드에 의해서 병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부터는 비활성화가 됐고요. 그 이제 DML이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이 옵션을 줘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설트만 이제 요 버퍼링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딜리트만 버퍼링을 쓴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특별한 공간이 이제 어댑티브 해시 인덱스인데요. 그 자주 사용되는 인덱스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 생성한 해시 테이블입니다. 그 비트리 검색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 도입이 됐고요. 그 인덱스 트리를 타게 되면 그 시간 복잡도가 5의 로그 n인데 요거를 이제 이 해시 테이블을 쓰면은 이제 5의 1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내부적으로 생성된 이제 테이블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 키 값과 그 버퍼풀에 로딩된 데이터 페이지 주소의 쌍으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데이터 페이지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퍼풀에 그 해당 데이터 페이지가 없어지게 되면 이 테이블에서도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데 네, 활성화 여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 근데 그 버퍼풀에 있는 그 언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백업이랑은 다른 건가요? 백업 개념으로 저장되는 로그와는 다른 개념인 거죠? 네, 백업 데이터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버퍼 단계에 있는 거 데이터 그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할당된 그 공간에 있는 로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이제 롤백 되면은 네. 복원하기 위해서 쓰는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내용이 어려워서 크게 질문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신기는 한데 약간 DB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 엔진까지 파고든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저도 이게 좀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해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혜주님한테 그 물음표 한번 살인마 당하면은 시작부터 아마 질문 폭격 당했었을 것 같은데. 그럼 혜주님 녹화 다 끝나셨나요? 끝내겠습니다.